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EV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후의 특징이 뭐고 왜 EV 전용 타이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 장으로 요약들이 표시한 장표입니다. 처음 이제 보시는 것처럼 EV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엔진이 없어지면서 조용한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없는 다른 이제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그 부가적인 부품에서 발생하는 소음들도 조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배터리가 장착되다 보니까 그 배터리의 무게로 인해서 차량의 하중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타이어는 그 높은 중량도 견뎌야 되고 그로 인한 마모들도 성능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전기차 중에 불편한 중에 하나가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좀 짧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번 충전했을 때 오래 갈 수 있도록 타이어에서의 에너지 로스를 최소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비자들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 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토크 부분이고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가 많은 기사에서도 접하셨겠지만 제로백 같은 것들이 되게 짧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제로백이 그 토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특징들이 좀 발현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중량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ICEV가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EV가 이제 전기차입니다. 보시면 중량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30% 이상 이제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량이 30% 올랐다는 것은 대부분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올라간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없어지다 보니까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들, 저희가 맨날 평상시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처음 듣는 소리가 엔진 소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그 소음이 없다 보니까 엔진 소음 대신에 이런 전체 소음의 한 50%를 그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발생했었는데 이게 전기차로 가면서 구동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15%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음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크 또한 기존에 대비해서 약 86% 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타이어가 또 한번 받쳐줘야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지 않습니까?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배터리가 결국은 전기차의 모든 걸 좌우하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축은 배터리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Y축은 배터리의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중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주행거리를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되는데요. 그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에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차체 공간에 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거를 계속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초기 시장에서는 되게 작은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개발이 되어졌고 그 이유가 배터리를 충분하게 다 실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형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런 중량들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이제 한계가 도달하고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 저항을 줄임으로써 조금 더 많이 더 갈 수 있게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이어는 마모가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타이어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전기차에서도 동일한 마일리지 수준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저희 아이오닉의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각 차량의 특징을 그다음에 성능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 그 성능들을 각각의 어떤 기술들로 이제 연결해서 개발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중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량이 올라가면서 차체가 움직이는 이제 모션이 좀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핸들링 성능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타이어 외곽 형태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접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노이즈, 하이토크,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각자 전기차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 기술들을 개발하고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핸들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게 내연기관의 샤시와 지금 구동계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전기차고요. 저렇게 전체적인 플랫폼이 변하다 보니까 크게 바뀌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좀 위에 있었다면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가 딸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은 엔진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연기관의 하중 분담률이 앞쪽에가 더 높습니다. 앞쪽이 더 많은 부분을 하중을 차지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밑에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5대5 정도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5대5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배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형태가 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이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이 두 개 있습니다. 가벼운 공과 이제 무거운 공이 있다고 쳤을 때 그게 이제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벼운 공을 돌리는 것보다 무거운 공을 돌릴 때 더 많이 꼭 잡고 있어야지 얘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서 코너를 돌 때 이게 차량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 공을 돌렸을 때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 원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심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 손, 이게 이 원심력을 저항하기 위해 견디기 위한 힘이지 않습니까?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선회를 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타이어가 그 원심력을 견뎌내도록 코너링 스피스라고 하는 그런 코너링의 감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기들이 타이어가 이제 버티면서 이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온 타이어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약간 뭐 회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어 형태를 조금 더 이제 약간 마름모 형태로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마름모 형태를 지님으로써 횡력에, 원심력에 더 저항할 수 있도록 그런 지오메트리적인 형태를 띄는 상태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최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고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 왼쪽에 보이는 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내연기관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전기차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과거에 엔진에 의해서 구동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 소음의 50%였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그게 15%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로드 노이즈라든지 윈드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한 40%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70%입니다. 그 말인즉슨 전기차를 타면 탈수록 바람 소리라든지 타이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듣기 쉽게 그 태양이 바뀌게 된 거고요. 밑에 보시는 그래프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기서 이제 회색 선이 이제 내연기관이 되겠고요. 녹색 선이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주파수라고 해서 이제 소리대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부밍이라고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이즈가 각 여러 형태로 좀 나눠지긴 하는데 저 부밍의 형태가 엔진에 의해서 나는 소리들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에 있었을 때는 저 부밍 내연대가 되게 높았지만 전기차에서 엔진이 없어지면서 저 소음대가 되게 많이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타이어 캐비티라고 써 있습니다. 저게 이제 캐비티 노이즈 영역대의 소음인데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저기 부분은 다 발생합니다. 타이어의 안에 있는 공기가 공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들인데 과거의 내연기관에서는 저 부밍대 소음이 높았기 때문에 캐비티 노이즈 부분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에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소리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부밍 소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뒤에 있는 타이어 캐비티 소음이 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제 기존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 소음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국 사운드 옵저버라고 부르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스펀지고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스펀지를 타이어 안에 장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 스펀지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 캐비티 노이즈를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더 안락하게 타이어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밑에 이제 에어본 노이즈라고 써 있는데요. 그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나는 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이어의 표면에 보면 이제 패턴 모양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패턴이 이게 타이어가 굳으면서 공기들이 거기에 흘러 지나가면서 나는데 이제 저기서 뭐 말씀드린 에어본 노이즈가 그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그루브 형태, 저희가 이제 타이어의 모양을 보면 얇은 부분을 퍼프나 사이프라고 얘기하고요. 두꺼운 부분을 이제 그루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왼쪽으로 이제 횡으로 그어져 있는 그 그루브들을 처음에는 좁으면서 점점 좀 넓어지는 이런 확장형 그루브 형태들을 이렇게 서로 개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소음도 좋아지고 이게 좁아지면은 이제 뭐 배수성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도와줄 수 있도록 저런 형태의 이제 그루브들도 적용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소음들로 잘 예측을 해서 지금 적용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하이토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맨 왼쪽에 보이시면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토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내연기관은 처음에 악셀을 밟으면 토크가 쭉 올라가다가 RPM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맥스 토크가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집니다. 전기차는 처음 모터 자체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맥스 토크가 발현이 됩니다. 발현이 되다가 고속으로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셨겠지만 전기차가 예를 들면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가 포르쉐와 같은 제로백을 낸다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차들이 갖고 있는 그 구동계 때문에 이런 하이토크가 초반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빨리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풀링 액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패턴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들이. 그러면 얘가 힘을 이렇게 밀었을 때 똑바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게 됩니다. 이 면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이토크가 작용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만약에 액셀레이션을 풀로 밟게 되면 이게 차가 쏠림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온 타이어를 개발할 때 저 모든 앵글들이 하이토크에 제일 적합하게 처음 순간 가속을 했을 때 차량이 쏠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출발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이제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접지 면적입니다. 차량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노면에 닿고 있는 부분은 이제 타이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접지 면적이 되게 성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되게 주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이제 노멀 컨디션이라는 보이는 상태가 이제 타이어 블럭을 가만히 놨을 때 상태고요. 이때 이제 하이 토크가 왔을 때 토크가 작용하면 저렇게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면 저 위에 보시는 부분은 이 바닥이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노면에 닿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밑에처럼 토크가 작용하면서 변형이 되면 접지 면적을 잃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땅에 닿고 있고 어느 부분은 땅에 안 닿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결국은 운전자가 운전할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티어링을 했을 때 안 움직인다거나 이런 슬립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울트라 3D 커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얇은 그 모양들이 이렇게 패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형태가 과거에는 2D 형태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안에서 웨이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모양을 준 3D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반적인 커프에 비해서 이 상태가 노면에서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노면에서의 타이어 컨택 접지 면적의 손실을 최소화해 줍니다. 각각의 노면들이 디포메이션 되는 것들을 방지해 줘가지고 접지 면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대부분의 성능들한테 관련이 있습니다. 드라이, 웨트, 마모, 스노우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만큼 되게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모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모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타이어에 원하는 건 마일리지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30% 이상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 마일리지를 쉽게 얘기하면 30% 정도 마모가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T사 같은 초기 전기차 시장을 선도했던 그 회사들의 소비자들이 불만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가 너무 짧다 이런 불만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을 개발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준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전기차를 사기 전에 내연기관 차를 다 이제 찾았을 거고 그때 타이어를 하나를 끼고 예를 들어서 6만 킬로를 정도를 탔었다.
보통 이제 그 경험적으로 자기가 타이어를 한 6만 킬로 정도 탄다라고 생각할 텐데 전기차를 쓰면서 3만 킬로? 4만 킬로에 달아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이어가 너무 빨리 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이온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연기관에서 경험하고 계셨던 마일리지를 전기차에서도 똑같이 느끼게 고객에게 드리겠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 성능은 특히나 역점을 둬서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모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지시는 쪽을 저희가 최대 독점을 했고요.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중이 올라가게 되면 마모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턴이라든지 컴파운드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접지 형상 같은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마모 성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RR 성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이제 한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어도 이제 그 생산을 할 때 붕어빵 삶듯이 삶는 공정이 있습니다. 가루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위에 왼쪽에 보이시는 타이어 모양 단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삶으면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열을 가하면 두꺼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파전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으면 파전을 나중에 굽고 나서 딱 보면 두꺼운 데는 덜 익어있고 밀가루가 남아있고 얇은 데는 이제 바삭바삭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타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얇은 부분은 바삭바삭해져 버리고 두꺼운 부분은 덜 익은 형태로 됩니다. 고무들이 저기 들어가 있는 이제 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이랑 반응을 해서 원래의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술을 개발해서 전체적인 타이어 부분들이 고루고루 익을 수 있게 고루고루 익혀서 타이어 각각의 부분들이 자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되게 가루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회전 저항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덜 익거나 많이 익으면 회전 저항이 영향이 많이 주는데요. 이것들을 최적화 부위마다 최적화되게 만들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각 부분에서 에너지 로스들이 줄어들어서 회전 저항을 한 2%에서 한 10%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제 아이온을 개발하기 위한 배경과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상품에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상품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썸머 상품과 이제 올 시즌 상품이고요. 보시는 건 저희 아이온 에보라고 하는 썸머 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타이어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약 18%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타이어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15% 정도 향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동일한 그러니까 타이어만 바꿨을 때 아이온을 끼면 6% 정도 더 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빙 했을 때 무거우면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들을 버티기 위한 핸들링도 약 10% 개선되어서 소비자들이 되게 만족하는 성능을 내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H02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벤투스 에보 AS 상품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고 튜브 소드라고 이제 공인된 인증 업체입니다. 저희가 저희 타이어를 주고 그 업체에서 시장에 있는 다른 경쟁사의 타이어들을 사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저희한테 준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이제 드라이 브레이킹, 웹 브레이킹, 스노우 성능, 그 다음에 회전 저항 이런 부분들이 다 프리미엄 메이커 평균 대비해서 저희가 다 높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드로 플랜이라고 하는 수막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긴 한데 다른 부분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안정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드라이 웹 브레이킹이 경쟁사들보다 거의 5% 이상 좋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일리지 결과는 없는데요. 저희가 마일리지 결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저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 20에서 30% 정도까지 저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서 개발된 기술들을 통해서 이러한 최적화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그런 타이어가 개발이 돼서 저 나름대로 뿌듯하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